자, 이번에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민노총이 10월 총파업에 대한민국 정체성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뒤집기 한판을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해당 폭로를 한 사람은 바로 민노총의 출범을 이끌었던 김준용 씨인데요.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언급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노동자들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노동자가 있기 위해선 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기업가가 있어야 됩니다. 노동자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랑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가가 있어야 노동자가 있는 것인데 민노총은 뭐라고 합니까? 기업가가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노동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무덤에 들어가고 없죠. 진작에 무덤에 가도 무덤에 갔을 그 이론을 가지고 와서 기업가 필요 없다, 무조건 노동가만 있으면 우리가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그냥 단순하게 민노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노총 내부에서 충격적인 폭로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폭로의 내용을 들어보니 민노총은 그냥 단순하게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 반체제, 반국가적인 단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식의 폭로가 나온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코로나 확진세가 아직까지도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1000명을 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확진세는 7월 달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서 7월 6일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잠복기를 4일에서 5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7월 6일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원인은 7월 2일이나 3일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7월 2일에 뭐가 있었냐? 바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확진세와 민노총 둘 사이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는데요. 질병당국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로 민노총 집회와 확진세 둘 사이의 연관관계는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죠. 민노총 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노총 집회 확진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번에는 희생제를 나훈아스님으로 결정을 했었죠.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정경청장의 영웅 만들기에 일조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모습입니다. 진실을 지금 보도하지가 않아요. 정부의 기관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모습입니다. 언론은 정부 기관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부는 민노총에 대해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겁니까? 민노총이라고 하는 저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민노총이 10월 총파업에 대한민국 정체성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뒤집기 한판을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해당 폭로를 한 사람은 바로 민노총의 출범을 이끌었던 김준용 씨인데요. 민노총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노협에서 사무총장직을 했었고요. 사실상 민노총 출범에 3파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준용 씨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실상 민노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김준용 씨의 증언이다 보니까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준용 씨가 얘기하는 민노총을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김준용 씨가 지금 바라보는 민노총은 어떤 단체일까요? 민노총이 현재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뒤집기 한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미 민노총은 뭐라고 예고했습니까? 110만 명 총파업을 결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는 10월 20일 110만 명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열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일단 놀랐던 게 뭐냐, 전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110만 명 가까이 저렇게나 많은 사람이 민노총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놀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저 110만 명이 다 같이 지금 모여가지고 총파업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으로 5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간산업과 주택 50%의 국유화, 재난시기 무조건 해고 금지, 국방예산 삭감, 부동산 투기 소득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5가지 핵심 의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5가지 핵심 의제라는 걸 들어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도대체 민노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뭐 하는 단체냐, 자기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5가지 중에서 노동자와 관련된 거는 사실상 1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주택을 국유화한다라는 거, 국방비를 삭감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랑 노동자들의 인권이랑 무슨 놈의 상관이 있는 겁니까? 딱 한 가지 관련성이 있는 게 뭐예요? 재난시기
원칙이 노동자 무조건 해고 금지라고 하는 것인데, 무조건 해고 금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시대착오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기업 총수도 언제든지 간에 지금 구속이 되는 사회인데,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왜 특별하게 재난 시기에 반드시 해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에 민노총의 위원장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양경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기 동부 연합 출신인데요. 거기 출신인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반국가 행위로 구속이 됐던 이석기입니다. 양 위원장의 배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전 의원이 졸업했었던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학생회장 출신이고요. 최근까지도 이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경기 공동행동 대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감이 오시죠? 민노총이라고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 반자유주의적 그런 식의 의제를 만들었던 이유가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양 위원장이 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김일성 일가가 묻혀있는 북한 평양의 혁명열사릉을 찾아가가지고 참배까지 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요. 혁명열사릉이라고 하는 곳, 여기까지 찾아갔다라는 건데, 문제가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방북 인사들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상 김일성 일가를 존중하고 있었다, 존경하고 있었다,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서야 못하러 정부가 지금 막아놨던 그까지 가가지고 참배를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기 동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민노총 내부에서도 계속해가지고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당시에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였던 경기 동부 연합과 뒷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죠. 현재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이낙연이 있고 이재명이 있는 것이죠. 이낙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스스로를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인데, 그 문재인 정부는 민노총에게 지금 쩔쩔매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또한 마찬가지로 누구와 지금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민노총이랑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민노총이라고 하는 단체를 결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단체다라고 제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언제까지 민노총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합당한 그런 식의 주장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과 기업가들을 양분해가지고 마치 이거를 계층 간의 갈등 문제로 확장을 시키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시대착오적이고 그거 자체가 반시장주의적인 것이죠. 기업가들이 있어야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고, 노동자들이 있어야 노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였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단체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노동자들은 기업가들과 친화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민노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악마 같은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민노총에서 모터로 도대체 주택의 50%를 국유화해야 된다, 그리고 국방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주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석기가 있었던 그런 단체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주장인 겁니다. 그거를 지금 민노총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낙연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민노총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봤었을 때 저런 지금 폭로가 거짓으로 제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현실성이 있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110만 명 총동원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10월 달입니다. 정말로 저게 현실이 된다면 대선을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체제 자체가,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가 무너져 내린다, 그거를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발생한 간첩 때문에도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민노총 지금 110만 명 전체가 동원이 돼가지고 10월 달에 저런 지금 짓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제가 걱정이 됩니다. 야권에 계시는 분들은 제발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저 민노총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랑제일교회 정광은 목사께서 기가 막힌 수를 두었다, 역시 정광은 목사님이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은 목사께서 이번 8.15 광화문 집회는, 그러니까 1인 집회는 합법적이며 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1인 집회를 하면 광화문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끌어내리는 1인 시위는 합법적이다. 고로 우리는 8월 15일 광화문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 척결 외쳐야 한다라는 절절한 그 웅장함이 묻어나온다 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저희 탈북민들도 지금 정광훈 목사님의 국민혁명당과 함께 북한 정보원을 만들어서 맹렬히 가열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국민혁명당 발로 또 북한 정보원 발로 이 특종들을 터뜨리겠습니다. 이번에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절 이 광화문에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국민혁명당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지요.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혁명당은 보수 우파 대통령 후보들의 이 바짓가랭이를 붙잡는 당이 아닙니다. 저희 탈북민도 가입되어 있는데 국민의 힘을 질책하는 채찍이요 내년도 우파 대통령을 만들어내기 위한 원동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혁명당에 많은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사파 정권을 내는 데에는 반드시 쓰러뜨려야 하는 그 절절함이 바로 국민혁명당의 심장이다 하겠습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국면에서 1인 시위 행위 형태의 광복절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경찰이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1인 시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혁명당은 10일 서울 종로구 동화 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탄핵을 위한 걷기 대회라며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불법적인 차벽에 맞서고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계엄을 해제시키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도 지난 7일 유튜브 채널에서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1000만 명이 1인 시위에 나서 2m 간격을 띄워놓고 서울 도심을 한 바퀴 도는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밝히고 있다며 법에도 안 걸리고 정부가 코로나로 탄압할 일도 없다라고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2m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면 1인 시위에 해당한다는 이들 주장은 법원 판례와는 배치되지만 사실상 1인 피켓을 들고 2~3명씩 나와서 광화문을 활보를 하면은 사실상 경찰은 그들을 단속할 그 어떤 권리도 없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께서는 8월 14일과 16일 사이에 우리는 광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성토와 그 걷기 대회를 통해서 우리 우파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큰 힘을 키우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밝힐 예정이라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작년도 8.15 집회 때 얼마나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정치 방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현재 이러한 진화의 진화가 된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인 집회 또 2, 3인의 집회 나아가서는 방역 수칙을 그대로 잘만 지키면 광화문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1천만 명의 반문재인 대한민국 지킴이 애국 우파 세력들의 성토장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과 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정광훈 목사님의 이러한 발표에 발빠른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광훈 목사님의 이러한 발표에 경찰 측과 또 중앙사고대책본부는 이렇다 할 법 판례가 없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신고 불법 집회는 이 판례에는 미신고 불법 집회는 단속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신고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는 이 판례에도 불구하지만 1인이 나가서 광화문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 척결을 외칠 수 있는 헌법의 자유가 있지 않냐며 사실상 정광훈 목사님은 이 8월 14일과 16일 사이에 광화문에 나와서 문재인 하야를 외쳐도 아무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방송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8.15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8.15 집회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과 중앙 이 방역대책본부가 얼마나 많은 프레임을 씌웠습니까? 그런데 정강훈 목사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죄가 되었고, 오죽했으면 이 정강훈 목사님을 쉽게 말해서 방역의 주범, 그러니까 또 다른 코로나 사태의 주범으로 몰았던 성북구청장과 또 성북구청 이 공무원들이 다 지금 법적으로 월급이 다 압류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피토하듯 외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행동하라, 행동하라, 행동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투쟁의식, 또한 방역 원칙, 그거를 지키면서 우리가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저 광화문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합법적으로 성토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장관일 것입니다. 나아가서 정강훈 목사님과 또 우리 탈북민들이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북괴와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지도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탈북민들 위주로 또 대한민국의 고위 정보통 위주로 만든 북한 정보원, 이 정보원이 만들고 난 이후에 정말 수많은 메일들이 왔습니다. 정강훈 목사님께서 작년도부터 감방에 있을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이미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 다 썩었다. 국정원은 이미 문재인의 주사파 운동권들이 장악을 했다. 저거를 빨리 국정원을 장악하지 않으면, 대선을 넣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라고 해서 작년도부터 뜸을 들인 북한 정보원입니다. 정보원 이 공식 출범 소식 이후에 정말 전 세계 각국에 있는 북한의 고위 이 탈북민들이 메일을 주셨습니다. 참여하고 싶다고. 여러분, 정강훈 목사님이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딱 하나 아닙니까? 무엇이다? 복음통일입니다. 복음통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위대한 힘으로 만들었던 대한민국, 저 주사파 세력들이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복음통일로 북괴, 자유북진통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강훈 목사님의 기막힌 한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멸공.
알아 얼마나 참기 힘드니 언제쯤 웃었는지 기억은 있니 많이 지친 것 알아 더 이상 걷기 힘드니 길이 없다고 해도 너 포기하지 마 지금은 너의 미래가 빛이 없다고 느낄지 몰라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빛이 저 너머에 있단 걸 너 포기하지 말고 너의 남은 산으로 올라가 이곳은 정상이 아냐 너도 알잖아 너의 정상은 너인걸 너 제발 용기를 내 너의 날개 여기서 꺾지 마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딜 수 있다면 넌 정상에서 웃을 수 있어 많이 지친 것 알아 소취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보낸 땅일 때 그 신사로 찬양하리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행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를 얘기해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내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는 승리를 줄 것이라. 너의 손을 들어라. 세상 나서 널 둘하지마. 힘들어 죽겠다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존경하는 선교사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결실을 거두는 영광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이들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파송교회 목회자와 기도 후원자 모든 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지면으로 옮겨주신 선교사님,
한국 교단의 중추적인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며 선교의 비전을 제시해준 목회자님, 평신도로서 선교 동역자분들, 선교 신학의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해주신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옥고를 보내주신 덕분에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2000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예?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거 유튜브 시청률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냥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만들어도 유튜브 내가 혼자 방송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 10만 명이 봤다. 그럼 이 사람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뭔가 정보력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목표를 그냥 이제 내가 뭐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이런 플레이 여기서부터 A부터 이게 Z까지 이걸 딱 구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니까. 네?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내가 학교도 안 가고 혼자 공부하고 하다가 누가 하다 보면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 또 시험도 가야 되고 또 친구들도 하니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졸업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로드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다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올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가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도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도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선포하니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주님 영원히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푸르게 불길 따라 선교하는 일어나리라 거짓거나 핍박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할렐루야 박수가 뛰어난 자리였습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순종의 길, 나를 구원하는 길.